아침에 눈을 떴는데 통장 잔액이 0원이 되어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당신의 재산이 단 하루 만에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는 상상을 해보셨나요? 실제로 전 세계에서 매년 수백만 명이 이런 악몽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쌓아온 신뢰와 희망까지 함께 빼앗긴 사람들이죠. 오늘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었던 금융 범죄들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월가의 전설로 불렸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버니 메이도프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려 680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약 80조 원에 달하는 돈이 순식간에 증발했으니까요.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게 작은 거짓말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1960년대 중반, 메이도프는 사소한 투자 실패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인정했다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한 번 시작된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상 최대의 금융 스캔들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가 운영하던 투자 회사는 놀라운 약속을 내걸었습니다. 시장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매년 11%에서 13%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이었죠. 다른 펀드들이 경제 위기 때마다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는 동안 메이도프의 펀드는 언제나 일정한 수익률을 유지했습니다. 마치 자동으로 돈이 불어나는 마법 같았던 거예요. 여기서 누구라도 의심해봐야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투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믿고 싶었던 겁니다. 특히 메이도프가 나스닥 거래소 회장까지 지냈던 금융계의 거물이었기에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거든요. 그의 수법은 고전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죠. 신용카드 빚을 다른 카드로 막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신규 자금 유입이 계속되는 한 시스템은 문제없이 돌아가지만 그 균형이 깨지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버리게 되어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이 사기가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명성과 사회적 위치였습니다. 부유층과 유명 인사들, 심지어 대형 자선단체와 연금까지 그를 믿고 돈을 맡겼으니까요. 누가 감히 월가의 살아있는 전설을 의심하겠습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패닉 상태에 빠진 투자자들이 동시에 73억 달러를 인출하려고 했는데 그때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회사 금고가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수십 년간 메이도프는 받은 돈을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자기 주머니로 들어갔죠. 고급 요트, 해외 부동산, 호화로운 생활비로 날린 겁니다. 투자자들에게 보낸 수익금 명세서는 전부 컴퓨터로 조작된 가짜였고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메이도프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아들들은 즉시 FBI에 아버지를 신고했고 이렇게 수십 년간 이어진 거대한 사기극이 막을 내렸습니다. 법정은 메이도프에게 15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실질적인 종신형이었죠. 그는 2021년 82세의 나이로 교도소에서 사망했습니다. 피해자 명단을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엘리 위젤, 배우 케빈 베이컨,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등 유명인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렸으니까요. 인터넷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받아봤을 이메일이 있습니다. 나는 나이지리아의 왕자입니다로 시작하는 그 메일 말이죠. 이 수법은 너무 유명해서 이제는 농담거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아프리카의 왕족이나 정부 고위 관료가 급하게 수천만 달러를 해외로 빼돌려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죠. 도와주면 그 돈의 상당 부분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재미있는 건 이 사기꾼들이 일부러 이메일을 조잡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철자 오류와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일부러 넣어서 똑똑한 사람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오직 쉽게 속는 사람들만 응답하게 만들어서 시간을 절약하는 전략인 셈이죠. 일단 응답하면 끝없는 요구가 시작됩니다. 변호사 비용, 뇌물, 세금, 수수료 등등 매번 새로운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고 합니다. 각각이 마지막이라고 말하지만
항상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죠. 존재하지도 않는 수백만 달러를 쫓다가 실제로는 평생 저축을 모두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수법이 더 진화했습니다. 복권 당첨, 유산 상속, 온라인 데이트를 통한 로맨스 스캠까지 형태가 다양해졌고요. 소셜미디어와 영상통화 기술까지 동원해서 더욱 그럴듯하게 꾸미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에서 7번째로 큰 기업이었던 에너론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혁신적인 에너지 거래 회사였지만 내부는 완전히 썩어 있었죠. 텍사스의 평범한 가스 파이프라인 회사였던 에너론은 1990년대 규제 완화의 물결을 타고 급성장했습니다. 혁신적인 거래 방식으로 업계를 선도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수백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엄청난 빚을 숨기고 있었어요. 스타워즈에서 이름을 따온 자회사들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부채를 장부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마치 마술처럼 빚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경영진의 행태였습니다. 일반 직원들에게는 회사 주식을 더 사라고 강요하면서 자신들은 몰래 주식을 팔아서 수억 달러를 챙겼거든요. CEO 제프리 스킬링은 2001년 한 해에만 6,900만 달러어치 주식을 처분했으면서도 언론에는 회사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에너론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을 회사 주식으로 채운 수만 명의 직원들은 노후 대책을 완전히 잃었죠. 주주들의 총 손실액은 770억 달러, 2만 2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회계 감사를 맡았던 아서 앤더슨이라는 거대 회계법인까지 해체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금융업계 전체가 공범이었던 사건입니다. 은행들이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주택 대출을 해주면서 시작됐죠. 소득 증명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처음 몇 년은 금리가 낮다가 나중에 급등하는 함정 상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출 담당자들은 승인 건수에 따라 보너스를 받았기에 부실 대출을 양산할 동기가 충분했고요. 이런 쓰레기 대출들을 수천 개씩 모아서 복잡한 금융 상품으로 포장해서 전 세계에 팔아버렸습니다. 무디스와 S&P 같은 신용평가 기관들은 이 쓰레기 더미에 AAA 등급을 매겨줬죠. 무능함 때문인지 고의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는 똑같이 참혹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최상위 투자 은행들은 이걸 또 다른 파생 상품 안에 집어넣어서 CDO라는 더 복잡한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실제 위험도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했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고 150년 역사의 리먼 브라더스가 하루아침에 파산했으며 정부가 수조 달러를 투입해서 은행들을 구제해야 했습니다. 가장 씁쓸한 건 명백한 사기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도 처벌받은 고위 임원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사기꾼들에게 천국이나 다름없습니다. 규제가 부족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니까요. 러그풀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사기가 일상화되었고 새 토큰은 사기가 아님을 증명할 때까지 기본적으로 사기로 간주될 정도입니다. 전형적인 러그풀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특별한 기회를 약속하며 시작됩니다. 화려한 웹사이트와 마케팅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유명 인플루언서를 매수해서 홍보하게 만들죠. 토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초기 투자자들이 수익을 보게 되고 이를 본 사람들이 FOMO에 빠져서 몰려듭니다. 하지만 이 수익은 실제 가치가 아니라 새로운 투자자의 돈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폰지 구조예요. 충분한 자금이 모이면 개발자들이 모든 걸 빼가고 사라집니다. 암호화폐 거래는 되돌릴 수 없고 많은 토큰이 투자자의 매도를 막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이죠. 넷플릭스 드라마 이름을 딴 스퀴드 게임 토큰은 0달러에서 2,900달러까지 올랐다가 개발자들이 사라지면서 순식간에 0으로 추락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노인들을 표적으로 하는 전화 사기는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범죄 산업이 되었습니다. 사기꾼들은 노인들의 두려움과 기술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악용하죠. 사회보장번호 사칭 사기가 가장 흔합니다. 피해자의 번호가 불법 활동 때문에 정지되었다며 공포심을 조성하고 발신자 번호를 조작해서 정부 기관인 것처럼 위장합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체포된다고 협박하며 상품권이나 송금을 요구하죠. 메디케어 사기는 무료 의료기기를 제공한다며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실제로는 제공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해 메디케어에 허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로맨스 사기는 특히 잔인합니다. 외로운 노인들의 감정을 악용해서 몇 달간 관계를 쌓은 뒤 돈을 요구하거든요.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 인터넷 연인에게 평생 저축을 보낸 뒤에야 사기였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FBI 추정으로는 미국 노인들만 연간 32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너리 옵션 거래는 도박을 투자처럼 포장한 사기입니다. 주가나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 맞추는 단순한 베팅을 전문 금융 거래처럼 보이게 만들죠. 1분에서 몇 시간 안에 결과가 나온다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플랫폼이 가격을 조작하고 주문을 지연시키며 수익이 나면 출금을 거부합니다. 사용자가 절대 이길 수 없게 시스템이 짜여 있는 거예요. 가짜 고객센터는 더 많은 입금을 압박하고 조작된 거래 결과와 허위 후기로 합법적인 플랫폼처럼 가장합니다. 이스라엘 당국이 텔아비브의 바이너리 옵션 사기 회사들을 단속했을 때 전 세계 피해액이 약 103억 달러 추정되었습니다. 보일러룸 사기는 공격적인 전화 영업으로 쓰레기 주식의 가격을 조작하는 수법입니다. 거래량이 적은 소액주를 대상으로 허위 정보로 가격을 올린 뒤 미리 사둔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아치우는 펌프앤덤프 방식이죠. 수십 명이 하루에 수백 통의 전화를 걸어서 이 주식이 곧 폭등한다며 즉시 구매를 압박합니다. 조던 벨포트의 스트래튼 오크몬트는 1990년대 이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2억 1천만 달러 이상을 훔쳤죠. 최근에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숨기고 특정 주식이나 암호화폐를 홍보하는 새로운 형태가 등장해서 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친밀감 사기는 공동체 내부의 신뢰를 악용하는 특히 잔인한 수법입니다. 종교단체나 민족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독점 투자 기회를 소개하며 접근하죠.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실제로 수익을 얻기 때문에 그 추천을 믿고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게 되는 연쇄 효과가 발생합니다. 앨런 스탠포드는 중남미 부유층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210억 달러를 가로챘고 스콧 로스스타인은 플로리다 유대인 공동체의 유대 관계를 악용해서 11억 달러를 훔쳤습니다. 이런 사기의 정서적 피해는 금전 손실보다 훨씬 큽니다. 평생 쌓아온 공동체와의 신뢰가 완전히 파괴되기 때문이죠. 기술 지원 사기는 컴퓨터에 대한 일반인들의 두려움을 악용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직원이라고 거짓말하며 컴퓨터가 해킹당했다고 협박하죠. 문제 해결을 위해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유도한 뒤 통제권을 얻으면 실제로는 없던 악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훔치며 파일을 암호화한 후 복구 비용을 요구합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컴퓨터 사용이 증가하자 이런 사기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모든 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무엇보다 건전한 의심 정신을 유지해야 합니다. 요청하지도 않은 투자 제안이나 개인정보 요구는 반드시 독립적인 경로로 확인해야 해요.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이라도 전화나 이메일로 은행 계좌, 비밀번호, 사회보장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를 절대 알려주면 안 됩니다. 진짜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은 전화로 이런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어떤 투자든 실행 전에 충분히 조사해야 합니다. 즉시 행동하라고 압박하거나 비밀로 하라고 요구하는 기회는 10중 8구 사기의 확률이 높습니다. 상품권이나 전신송금, 암호화폐로 지불하라는 요구는 거의 확실하게 사기의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비즈니스나 정부기관은 이런 방식으로 결제를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 감정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아서 사실일 리 없어 보이는 제안은 정말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경험칙을 항상 기억하세요. 금융사기는 기술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진화하지만 근본 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기꾼들은 인간의 기본 감정인 탐욕과 두려움, 그리고 타인에 대한 신뢰를 악용해서 사람들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수법들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